이후 회의는 국무총리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현안 토의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중동 전쟁 관련 비상 국정 운영 및 대응 현황을 재경부, 산업부, 금융위원회, 복지부, 외교부 순서로 장관님들께서 발제해 주십시오. 예, 재경부 장관입니다. 첫 번째로 거시경제 물가 대응반 활동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동향입니다. 전쟁이 지금 한 달여 지나고 있습니다만 국내 개인 카드 승인액을 전년 대비해서 보면은 1, 2월에 비해서 3월에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출의 경우도 전년 대비해서 1, 2월보다는 3월 중에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속보 지표는 양호합니다만 정부는 경각심을 더 가지고 또 수출 소비 쪽에 관심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전쟁에 대한 심리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향후 소비자 심리 지수가 감소하고 기업 심리 지수도 또 이렇게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향후 재정 경제 운영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이런 심리에 대응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은 지금 금일 9시 30분 현재 1,520원을 넘어서 정부가 더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국고채 금리는 전쟁 전에 비해서 0.5 정도가 올라서 3.56 정도 %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급망입니다. 나프타는 추후 산업부 장관 보고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소는 공공비축 한 달분 추가 확보되어서 지난주하고 다르게 재고 여력을 죄송합니다. 재고 여력을 추가로 확보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물가입니다. 금일 8시 기준 브렌트유가 108.9불로 해서 배럴당 100불대 후반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부 텍사스 중진류 같은 경우도 105불 70센트로 해서 배럴당 지금 100불대 후반을 이렇게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고 가격제는 저희들 3월 30일 조정 이후에 3월 30일 어제 최종 기준으로는 휘발유가 1,886원 그리고 경유가 1,877원입니다. 대통령께서 모두 말씀 주신 것처럼 그래도 기존의 재고를 활용해서 새로 설정된 최고 가격 기준으로 해서 올리지 않은 국민들 그리고 주요소 관계자분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페인트 등 일부 업체 제품가가 인상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응 방안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응 방안입니다. 1단계로서는 대통령 주재 3월 26일 열린 비상경제점검회의의 후속 조치를 철저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시 부분에 있어서는 소비, 수출 등 속보지표를 일일이 모니터링하고 특히 기획예산처 장관님이 새로 부임하셔서 금융위원장 저해서 거시재정금융장관회의 협의체를 가동해서 중동 상황에 대비한 정책의 정합성을 더 높이고 이후에라도 또 월간 또는 수시로 만나서 정책 수단 간의 연계성을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급망입니다. 공급망은 품목별 지금 대책을 만들어서 일일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망 품목별로 관계부처 장관님들이 또 참여하는 SNS 방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기 징후 포착 시에는 긴급 수급 조정 조치 등 대응 조치도 적시에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나프타 같은 경우는 좀 이따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가입니다. 물가 같은 경우도 중동 전쟁 물가 대응팀을 새로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중동 상황에 따라서 물가 관리 품목을 43개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최고 가격제 조정 이후에 매일 전국 1만 개 주유소의 가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가로 판매하는 착한 주유소는 적극적으로 지정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민들 생활하고 직접 되는 21개 생활 밀접 품목에 대해서는 일일 가격 데이터를 이렇게 축적하고 있습니다. 매일 신규 조사도 하고 페인트 업계 관련해서 간담회를 산업부에서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산업계 의견은 지금 원자재 가격이 상승해서 불가피한 가격 인상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입장을 표명했었고, 오히려 가격 인상보다는 원자재 수급 차질에 따른 생산 중단 가능성을 또 문제 제기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거나 가격도 최대한 안정화될 수 있고 수급 조절도 해서 이 부분 국민들의 그 걱정이 없도록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쟁 추경은 여야가 다행히 그 4월 초에 통과시키는 합의된 만큼 정부에서는 4월 중에 최대한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어서 산업부 보고 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수급방 관련 조치 보고 드립니다. 먼저 석유입니다. 한 달 넘게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되면서 수급 안정화를 위해 대체 물량 확보와 수요 관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부는 대체 물량 확보를 위해 외교, 재정 등 전방위적 지원을 다하고 있습니다. 비축유도 대체 물량 확보 노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공기관 오부제, 캠페인, 대중교통비 지원 확대 등 에너지 전략 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유 가격 안정화를 위해 3월 27일부터 2차 최고 가격제를 시행하였습니다. 시장 상황을 고려하되 서민 생활 안정과 취약계층 부담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화물차 운전자, 농민, 취약계층이 많이 사용하는 경유와 등유는 인하폭을 확대하고 어업인을 고려하여 선박용 경유를 추가했습니다. 우선 대통령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주유소들과 국민들이 우리 사회의 어떤 공동체 정신에 맞춰 놀라울 정도로 협조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 주무장관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일부 일탈하는 주유소들이 있어 저희들이 면밀히 모니터링을 하고 일부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응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천연가스는 중동의 가스 상황은 악화되고 있으나 대체 물량을 전쟁 초기 선제적으로 확보하여 연말까지 수급 관리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나프타 및 석유화학 제품입니다. 나프타 수급은 공급망 전반에 중요한 만큼 나프타 수급을 선제적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나프타의 매점 매석 금지와 수출 물량의 내수 전환을 추진하고 대체 수입에 대한 단가 차익 지원, 저리 융자 및 신용장 한도 확대 등 국외 도입 확대에 나서겠습니다. 또한 석유화학 제품에 대해 국민 생활과 직결된 보건 의료, 산업 필수 소재, 생활 필수품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현재 11개 업종별 주요 기업 공급망 중심으로 일일 수급을 긴밀하게 모니터링 중입니다. 언론에서 우려하고 있는 헬륨, 황산, 수액제, 포장재, 에틸렌 가스 등은 현재까지 상반기까지는 정상적으로 수급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다만 석유화학 제품은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공급망도 매우 복잡한 점을 감안하여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면밀하게 수급 상황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석유화학 제품의 매점 매석 금지, 필수 제품의 공급 차질 방지를 위한 생산 명령도 실시하겠습니다. 끝으로 위기 상황을 틈탄 가짜 뉴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유튜브, SNS에서 최근 석유 90만 배럴이 울산에서 제3국을 거쳐 북한으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가짜 뉴스로 정부의 신뢰를 훼손하고 국민을 그야말로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국가적 위기를 개인의 이익이나 정치적 이익의 순환으로 활용하는 것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언비어나 매점 매석 등 공동체에 위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 등 모든 조치를 활용하여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내가 얘기했던 부분이긴 한데 여하튼 현재 있는 객관적 상황들을 그대로 전달하는 건 모르겠지만 이유는 다양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혼란을 야기하는 이 허위 가짜 뉴스를 유포하는 행위, 불필요하게 위기를 조장하는 행위는 전혀 우리 사회 공동체에 도움이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점에 대해서 사회 공동체를 해치는 우리가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말 있는 힘을 다 함께 모아서 같이 가야 되는데 거기다가 회방을 놓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개별 행위가 비난 가능성이 높아서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 공동체의 위기 극복 노력을 훼손하는 것이어서 정말로 엄정하게 대응해야 됩니다. 요 경찰청도 나와 계신데 이런 가짜 뉴스에 대응하는 팀들이 있긴 있죠. 예, 있습니다. 특히 이 명확하게 저는 쓰레기 봉투 관련해서도 그게 전혀 이게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쓰레기 봉투가 부족해서 나중에 쓰레기 봉투 값이 오를 테니까 미리 사놓자 뭐 이런 얘기 있었는데 이 쓰레기 봉투는 영업 물품이 아니잖아요. 생산 원가는 보통 몇 원에 불과한데 그걸 몇십 원, 뭐 100원씩, 뭐 200원씩 이렇게 받잖아요. 그 이유는 행정 처리 비용을 조달하기 위한 일종의 세금 비슷한 것이어서 조례로 정하고 있잖아요. 이거 마음대로 부족하다고 올려받지도 못하고 생산 원가가 2배 오른다고 해봐야 5원에서 10원으로 되거나 이런 건데 그게 최종 판매 가격이 전혀 영향을 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실 사 먹을 필요가 없는 네. 거고 또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만약에 정말로 봉투 제작이 어려운 상황이 되면 불일리 배출하는 게 사실은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지 돈 벌기 위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일반 봉투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극단적으로는 그냥 배출하면 행정기관이 그걸 수거하거나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일반 시민들로서는 그걸 사 모아서 사재기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사실은. 봉투값이 오른다는 막연한 불안감이 좀 있는 거. 봉투값은 오르지 않대. 오를 수가 없다. 이게 생산 가격이 기본적으로 한 뭐 5원, 뭐 6원 이런 정도일 텐데 이걸 보통 우리가 100원, 뭐 50원, 100원, 200원 이렇게 받잖아요. 큰 봉투는. 그거는 행정 일종의 세금 비슷한 건데 그게 생산가 단가가 5원에서 10원이 된다고 한들 그걸 봉투값을 올릴 리가 없고 올릴 수도 없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헛소문을 퍼뜨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악의가 있다 이런 거는. 그래서 경찰에서도 여기에 부안에 동한 사람들이야 그러겠지만 최초에 이런 헛소문을 퍼뜨린 사람들을 찾아서 이거는 정말로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국가의 위기 극복을 방해하는 행위라서 중대 범죄에 해당되잖아요, 그죠? 예. 엄정하게 신속하게 조치하면 좋겠고 특히 이 지금 원유 우선권 행사를 잘못해가지고 이 베트남이 사간 거죠? 베트남이 이제 90만 배럴을 이제 구매한 것인데 이게 북한으로 갔다고 그런 아주 악의적인 헛소문을 퍼뜨리고 있는데 그것도 좀 신속하게 경찰에서 수사해가지고 도대체 누가 그런 짓을 하는지 좀 밝혀서 다시 이런 짓 못하도록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최소한 있는 건데 지금과 같은 국가적 위기에서 우리 모두가 이 위기 탈출을 위해서 정말 힘들게 애쓰고 있는데 거기다가 그런 이상한 가짜 뉴스 퍼뜨려가지고 고통을 가하거나 방해를 하는 것은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 정치도 정치 적당하게 해야죠. 그것도 일종의 정치랍시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다음 진행하시죠. 네, 금융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금융 안정반 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 금융시장 동향입니다. 주식시장의 경우 중동 상황 전개 양상에 따라 큰 영향을 받으면서 변동성이 확대되는 흐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채권시장의 경우는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 우려로 글로벌 국채금리가 상승하면서 국내 국채금리도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두 번째 당구장 표시 보시면은 그렇지만 아직까지 회사채 스프레드는 중동 상황 이후 크게 확대되지 않은 모습입니다. 대응 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장 안정 및 경제 영향 최소화를 위한 전 금융권이 비상한 각오로 비상체제를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기관, 금융권이 모두 참여하는 금융부문 비상대응 TF가 운영 중이고요. 첫째, 민생 실물 경제 지원, 둘째, 금융시장 안정, 셋째, 금융산업 리스크 관리 등 세 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빈틈없이 대응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직접 금융권과 전 업권 다 함께 간담회를 개최해서 금융부문 비상대응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먼저 실물 자금 지원 대응을 위해서는 피해 기업 대상 정책금융 지원 프로그램 지원 규모를 기존의 20.3조 원에서 24.3조 원으로 4조 원 확대했고, 필요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추가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재한 어제 회의에서 민간 금융권도 5대 지주 및 은행권 중심으로 피해 기업 지원을 위한 53조 원 플러스 알파 신규 자금 공급 계획을 발표했고요. 이미 이 내용들은 지금 시행 중입니다. 그리고 업권별 상생 노력도 발표를 했는데요. 그 밑에 작은 글씨를 보시면 오부제 참여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해 준다든지, 주요 특화 신용카드로 주유 시 추가 할인 또는 캐시백 지원을 한다든지, 또 화물 운송업계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서 화물차를 할부로 구입하신 분들한테는 원금 상환 유예를 해준다든지, 업권별 맞춤형 상생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석유화학업계의 납사 수입을 위해 은행권이 수입 신용장 적극 지원하고, 원활한 원유 확보를 위해 산은수은이 석유공사의 유동성 공급도 확대해 나갑니다.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100조 원 플러스 알파 프로그램 지금 적극적으로 집행 중이고요. 이 규모도 필요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융산업 리스크 측면에서는 금융이 실물 경제에 확실한 안전편이 될 수 있도록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를 해서 금융시장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위기를 기회로, 즉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자본시장 개혁 등 금융부문 체질 개선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네, 민생복지반 보고드리겠습니다. 중동전쟁 지속에 따른 취약계층 지원 방안입니다. 먼저 취약계층 생활지원 및 안정적 구직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발굴되는 위기가구, 위험군이 중첩되어 발굴되는 가구를 중심으로 우선 방문 대상을 선정하여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위기 상황에 대응하여 긴급 복지와 긴급 돌봄, 일상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그냥드림 사업의 빠른 전국 확산 추진과 함께 가족 돌봄, 고립운둔 청년 전담 지원 체계를 확대하겠습니다. 취약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구직 활동 및 생계 안정을 위해서 실업 노동자에 대한 구직 급여를 신속 처리하고, 생계비 대부 등을 지원하고, 청년의 직무 역량 향상을 위한 디지털 신산업 직업훈련 및 일 경험 기회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육과 관련 취약시설을 지원하겠습니다.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 냉난방비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유가로 인한 학교 운영비 증가 가능성에 대응하여 공공요금, 통학 지원 등 운영비 지원이 교육청별로 신속하게 예산 편성 및 집행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고용 위기에 대비하여 고용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고용 상황이 악화될 경우에 고용 위기 선제 대응 지역을 추가 지정하고, 특별 고용 지원 업종을 추가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의약품 등 필수 품목에 대한 수급 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수액 등 주요 의약품 수급 차질에 대비해서 매점 매석 등 유통 교란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하고, 우선순위에 따른 유통 사용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 해외 상황관리반 보고 드리겠습니다. 파키스탄의 중재로 미국, 이란 간의 접촉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중동 내 미군 추가 파병 등 지상전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전쟁의 향방은 예단치 어렵습니다. 특히 지난 주말 예멘 후티 반군이 전쟁 발발 이후 처음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적 공격에 나서면서 영내 전쟁 확대 가능성, 또 이로 인해 홍해 통항까지 미칠 경제 안보적 영향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쟁 종식 조건을 둘러싼 미, 이란 간 요구의 차이와 상호 불신이 지속되는 가운데 향후 전개 방향에 관해서는 휴전, 협상 타결, 확전, 장기 소모전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동 전쟁이 4주 이상 지속되면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으로 인한 에너지 공급망, 해상 물류 교란의 복합 위기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각국은 에너지와 필수 원자재 확보를 위한 비축유 방출 또 수출분 국내 전환 등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대체 수급선 확보를 위한 경쟁도 치열해지는 모습입니다. 이에 외교부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정부의 비상경제 대응 체계 전환에 맞추어서 우리 에너지 원자재 수급 안정화를 위해 재공관 전방위적 가동 체제를 전환하고 또 고위급 외교 채널을 적극 가동함으로써 총력 외교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동 정세, 공급망 동향뿐 아니라 현안 대응 및 대체 수급선 확보를 위한 정부의 대응 방향 등을 촘촘하게 종합 점검하면서 향후 대응 과정에도 빈틈이 발생치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미국, 이란, EU 국가들과의 외교 교섭에 관한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재외국민 보호 조치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행히 지난 일주일간에도 우리 국민의 직접 피해는 없었으며 외교부는 중동 현지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 약 1만 3천여 명의 안전을 확보하는 가운데 안전한 인근국으로의 대피도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세가 더 악화될 가능성을 감안하여 이라크와 레바논 등 고위험 지역에 남아있는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출국을 계속 독려하면서 한두 명의 적은 숫자라도 대피를 희망하는 경우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이란이 미국, 이스라엘과 연관된 영내 산업, 에너지 시설, 또 심지어 대학까지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만큼 외교부는 해당 지역 인근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관련 시설들에 접근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지 정세를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노력을 계속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는 공식적인 보고는 다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한두 가지만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국내 요인에 의한 게 아니고 이제 국제적 요인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 대응에 있어서 외교 부문 역할이 정말로 중요해요. 물론 이제 민간 기업들 간에 이 현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뭐 구체적인 노력들도 있을 거고 협상도 있을 텐데 하여튼 큰 흐름은 외교 분야에서 우리 정부가 나서서 좀 정리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다만 그 과정에서 어떤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현장의 기업의 의견을 많이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잘들 하고 계시지만 특히 산업부나 이쪽하고 좀 협의나 이런 거 잘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네, 뭐 잘하고 계실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외교 분야에서 좀 가르마를 좀 잘 타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좀 뭐 전쟁 지역이라 어렵긴 한데 지금 중동 지역에 필요하면 현지의 사람들을 좀 보내서라도 좀 구체적 협의나 이런 걸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전에 우리 비서실장께서 좀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쨌든 직접 가서 얘기를 하니까 좀 길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필요하면 뭐 그런 노력도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 다른 국무위원들 각 부처청에서 이 위기 대응 관련된 일을 하시다 보면 이렇게 저렇게 좀 걸리는 게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제도나 법령이나 뭐 관행이나 이런 게 좀 걸리는 게 있을 텐데 이럴 때는 사실은 통상적 대응으로는 좀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인드에서 그걸 좀 지워야 돼요. 특히 그러니까 뭐 직업 공무원들이야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선출직이나 아니면 정무직 공무원을 두는 이유는 그런데 좀 벗어나라고 있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슨 법 제도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바꿔야죠. 예를 들면 지금 수입 규제 때문에 좀 어렵다 뭐 또 심사 뭐 이런 것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런 얘기들이 혹시 나올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심사 절차를 앞당기든지 필요하면 생략하든지 이런 것도 과감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대체적으로 보면 나중에 혹시 문제되지 않을까 싶어서 안 해버리거든요. 일선 공무원들은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거를 우리 이 공무위원들께서 그걸 풀어줘야 돼요. 적극적으로 그걸 찾아내라. 내가 책임져 주겠다. 이렇게 해서 좀 장애물을 좀 제거해 줄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법과 제도라고 하는 거는 필요하면 바꾸면 되거든요. 그것도 만약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예를 들면 뭐 수입 규제 또 심사 절차가 뭐 법에 정해져 있어서 도저히 어쩔 수가 없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그런 것들도 다 모아 가지고 오세요. 우리 헌법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긴급 재정 경제 명령이라고. 그 입법도 대체할 수 있는 제도가 헌법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이 이래 되는데 어떡하냐 이러지 말고 하여튼 현장의 필요를 다 최대한 수집한 다음에 합당한데 현재의 제도나 법령에 제한이 있으면 그걸 극복할 방안도 연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고가 거기 묶이면 안 된다는 거죠. 필요하면 법도 바꾸고 시행령도 바꾸고 지침 방침도 바꾸고 관행에 벗어나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좀 과감하게 해주면 좋겠어요. 필요하면 시행령도 뭐 아까도 그런 얘기 잠깐 있었는데 뭐 하려다 보니까 입법 예고 기간 뭐 이런 게 있어서 그렇다는데 뭐 제가 얼핏 생각나는 게 모든 법 제도는 예외가 있거든요. 긴급한 경우에는 확 줄여서 할 수도 있고 필요하면 긴급 명령 형태로 해도 돼요. 그러니까 그걸 잘 찾아내십시오. 현장에서 뭐가 필요한지를. 그래서 접촉도 좀 많이 하시고 얘기도 많이 듣고 과제를 먼저 다 추출한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걸리면 각 부처 단위에서 끌어안고 고민하지 마시고요. 국무회의로 가져오시고 대통령실로 가져오면 제도를 바꿔서라도 또 비상입법을 해서라도 해결할 테니까 좀 각별히 윤